15번하고 16번? 네. 15번은 좀 다시 봤을 때 이해되는데 16번이 좀 16번은 줄이 끊어지기 전하고 줄이 끊어진 후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32쪽이야. 32쪽에 16번. 줄이 끊어지기 전하고 줄이 끊어진 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전과 후에, 그러니까 끊어지기 전에는 일단 A하고 B가 같이 힘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끊어진 후는 A가 오로지 F라는 힘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 B는 빗면 아래로 떨어지는 힘만 받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럼 일단은 먼저 끊어지기 전하고 끊어지기 후로 나눠가지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먼저 나타내 봐야지. 일단은 물리라는 거 잘 들어봐. 물리라고 하는 걸 일단 푸는데 뭘 해야 돼? 힘이 얼마나 작용했는가? 그럼 그 힘으로 가속도가 얼마나 생기는가? 그럼 그 가속도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속도에 의해서 얘의 변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속도라고 하는 양이 나오게 되면 이 속도라는 양을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계산되면 에너지가 계산된 거니까 그 계산된 에너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형기라? 32쪽에 16번이야. 지난주에 했던 거.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A의 속력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럼 속력 시간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을 먼저 깨우쳐 봐. 속력하고 시간 그래프 알 수 있는 사실. 가속도 알 수 있어. 가속도. 그러면은 가속도라고 하는 항이 찾아지는 거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이 하나 찾아지는 거잖아. 그지?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주어진 거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거꾸로 이제 힘도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왜? 힘하고 가속도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질량 곱한 게 힘이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A의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저렇게 변화하잖아. 2초 만에 10만큼 가속을 했어. 2초 만에 10만큼. 그러면은 가속도가 얼마라는 거야? 2초 만에 10이니까 5m/s 제곱세크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힘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거, A라는 물체의 질량이 안 나와 있어. 그냥 M이라고 둔 거야. 그러면은 5M만큼의 알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은 처음에는 물체 A라는 애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이 5M이라고 했는데, 알짜 힘 말고 지금 얘는 빗면상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먼저 알짜 힘 말고 그냥 작용하는 힘을 먼저 다 나타내봐. 오른쪽으로 일단 얼마 작용하고 있고,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줄이 당기는 힘 T라는 장력이 작용하고 있어. 그때 알짜 힘은 이제 F-T가 되는 거고, 그 F-T가 얼마가 되는 거야? 5M이라고 하는 힘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찾아낼 수가 없는 게 T라는 미지수도 있고 F라는 애도 미지수고 M이라는 애도 미지수란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T에 대한 식을 하나를 찾든지 F라는 거에 대한 식을 찾든지 M이라는 거에 대한 식을 찾든지 뭔가를 더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T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도 작용하냐면 요 밑에 있는 요 물체 얘한테도 작용을 해. 얘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이냐면 2kg이야. 그지?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야?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얘도 똑같이 5m/s 제곱세크의 가속도로 같이 간단 말이야.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알짜 힘은 5 곱하기 2해서 10N이야. 10N. 그러면 얘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라는 거는 T라는 장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빗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힘도 있잖아. 그 빗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려는 힘이 뭔지 모르니까 스몰 f로 잡아. 그럼 이 미지수가 하나가 더 생겨버려. T-스몰 f가 10이다 라고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F를 찾으면 T를 찾을 수 있고, T를 찾으면은 뭐 F하고 M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 거잖아. 먼저 F를 찾아보려고 하든 아니면은 뭐 M을 찾아보려고 하든 T를 찾아보려고 하든 뭔가를 찾아봐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건 지금 첫 번째 상황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으로 다시 넘어가.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줄이 끊어지고 A라고 하는 애가 온전히 F라는 힘을 다 받고 있는 상태야.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물체는 장력이 이제 없으니까 온전히 스몰 f라는 힘만 받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은 요 녀석은 힘이 지금 아랫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라고 두고 그냥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문제에 주어져 있어. 뭐라고? 일단 문제를 해석을 해야 돼. 문제를 읽어가지고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에 있는 모든 조건을 니네가 장악하고 있어야 돼. A는 뭔지 모르겠지만 B라는 애는 실이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후에 가속도 크기가 같다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 얘는 아래 방향으로 5m/제곱세크라는 가속도를 갖는 A면서 2kg의 물체야. 근데 그 녀석한테 작용한 R자임은 얘밖에 없어. 는 10N이라는 거야. 당연히 어느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그럼 요걸 여기다가 넣는 순간 T가 나오는 거지. T가 얼마가 나와야 돼? 20N 나와야지. 20N. 그럼 T가 20N 나오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봐. 그러면 이제 F하고 M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 F는 뭐가 되는 거야? F는 5M 플러스 20 이렇게. 그잖아. T라는 애가 크기가 20인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인 거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와 보면 또 뭐가 주어 있냐면 속력 시간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속력 시간 그래프 상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 가속도잖아. 얘는 가속도만 알면 돼. 그리고 뭐 변이 구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뭐 어쨌든 얘가 지금 2초에서 4초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 변했어? 20 변했잖아. 그럼 가속도가 얼마야? 여기? 가속도가 10이 됐어. 그럼 얘한테 작용한 R자임은 뭐밖에 없는데? 이제 F밖에 없잖아. F밖에 없는 애가 질량이 5kg인데 5kg가 아니라 M인데 가속도는 10이야. 10M이야. F는 10M이야. 10M. 요거 그대로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은 5M은 20이라는 게 나오잖아. M이 얼마가 되는 거야? 4kg가 되는 거야. 4kg. 그럼 이제 다 풀렸지. 미지수가. F도 찾았고 M도 찾았고 뭐 다 찾은 거잖아. 이제 여기다가 4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몇 뉴턴이야? 40뉴턴 이렇게. 그럼 기억 니은 이거 보면 돼. 기억번 A의 질량은 4kg 맞지? 니은번 1초일 때 실이 B를 당기는 거 뭐야? 현기라? 뭐 구하는 거야? 니은번 보기는? 장력 T가 얼마야? 20뉴턴이야. 그 니은번 맞아. 디귿번 2초부터 4초까지 A와 B의 이동거리 차이. 2초부터 4초까지 A와 B의 이동거리 차이를 보래. 그러면 이제 이동거리니까 속력 시간 그래프 밑넓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A라는 애는 속력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그 나와 있는 거 가지고 2에서 4초까지 밑넓이 구하면 돼. 2에서 4초까지 밑넓이가 얼마야 걔는? 50이니? 네. 사다리꼴이니까 뭐 구하는 공식은 뭐 니네 알고 있잖아. 50m야. 그럼 이제 B라고 하는 애가 그럼 대체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처음 0에서부터 2초까지는 실내 묶여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얼마로? 가속도가 플러스 5로 나타나는 애고 2에서 4초까지는 가속도가 얼마로? 마이너스 5로 나타내는 애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속력시간 그래프 구할 수 있잖아. 처음에 얘가 속력이 5m/s였잖아, A가. 그럼 B도 같이 5m/s였겠지. 그래서 0에서 2초까지는 A랑 똑같이 움직이니까 A 그래프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2초까지는 뭐야? 5부터 15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5라고 하죠. 5부터 15까지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 다음에 2초 동안 이제 가속도가 마이너스 5니까 속도가 얼마 줄어? 4초일 때까지. 1초당 5잖아. 그럼 10 줄어야지. 5까지 준다. 아닌 것 같은데. 잘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게 뭐야? 15 더하기 5, 20 더하기 20이네. 이거 20. 25m 차이가 아니라 30m 차이가 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역학은 간단해. 힘을 구하든 가속도를 구하든 속도를 구하든 변이를 구하든 변이 가지고 거꾸로 이거 구할 수도 있고 이걸로 거꾸로 이거 구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걸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주어져 있으면 이걸로 가지고 이거 구할 수도 있고 거꾸로 얘 구할 수도 있고
이 단계를 잘 생각해. 이 단계를. 그리고 조건이 바뀌는 상황이 언제인지, 그러니까 바뀌는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R자 힘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라는 거. 요것만 적용해보면 다 풀린단 말이야. 물리는. 그래서 쉬워 사실은. 찾아내는 게 어려운데 찾아낸 다음에 대입만 하면 풀린단 말이야 그냥. 맞지? 또 있어? 다른 거? 34번이 아니라 그지 같아요. 몇 페이지야? 26페이지. 34번? 제가 이거 S는 각도하고 가속도 A랑 B랑 씩 세우고 해서 했는데 답이 너무 그렇게 나와가지고 중간에 포기했어요. 도현이도 그지같이 나왔니? 안 했니? 중간에 식이 에이. 나와요. 중간에 식이 가속도도 다르고 S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들어가지고 그냥 풀기가 너무 그지 같아서 안 풀었어요. 안 했어? 에이 왜 안 했지? 왜 안 한 사람 있지? 자 6V0, 3V0 6V0에 3V0로 출발을 하는 거고 기준선 Q를 지날 때 얘는 정지 얘는 V의 속도 그리고 하나는 각각 등가속도 직사운동 했네 그지? Q에 도달하는 순간 A는 정지했고 B의 속력은 V였다 V를 구하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 자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여기까지 거리를 S라고 잡아 여기까지 거리를 S라고 잡아 그럼 우리한테는 지금 가속도가 다르다라는 조건은 있겠지 이것만 보면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둘에 대해서 동시에 도달했다 그랬잖아 동시 도달 시간이 같아요. 그지? 동시에 도달했다라는 거는 그래 시간이 같다 이거지 자 시간이 같으면요 평균 평소로 뭐예요? 속도가 어때? 같아요 평소가 자 평속 2분의 6V0 3V0야 자 얘는 2분의 3V0 플러스 V 얘가 얼마 나와야 돼? 3V0 V도 3V죠. 그래서 V도 3V0 여기 쉽게 풀려요? 끝 이동 거리가 같고 시간도 똑같단 말이야 평균 속도가 똑같아야 돼 진짜 그냥 저렇게 풀면 돼. 끝났어 끝났어 EAS 쓰고 어이없지 끝났어 근데 E 쓰고 V0 H 쓰고 난리를 쳤는다. EAS 쓰고 난리 쳤어? 그럼 요건 뭐 EAS 해봐 EA에 A 가지 A 가 그 다음에 뭐 이동거리 S고 이거는 뭐 0 마이너스 36 V0의 제곱 이거야? 얘는 E A 나 S는 V 제곱 마이너스 9 V0의 제곱 이렇게 했어? S로 그러면은 자 A 가하고 A 나 한번 봐봐봐 A 가는 어떤 거야? 자 뭐 T라는 시간 동안 나중 속도 0 마이너스 처음 속도 6V0 뭐 이렇게 되는 거지 A 나는 T 똑같은 시간 T 분의 V 마이너스 3V0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다음 그거 뭐야 S는 V0 쓰기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연립하고 별 난리를 다 쳤어요. 아 난리를 치셨구나 네.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이거 나눠봐 그냥 나누라고요? X만 하면 그러면 뭐 T 이렇게 지워지지? 그럼 뭐 S도 지워지지? 2도 지워지고 좌변에 남은 게 뭐밖에 없어? 요거 분의 요거 남았지? V 마이너스 3V0 분의 마이너스 6V0 이렇게 되겠네 는 얼마야? V 제곱 마이너스 9V0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36 V0의 제곱 뭐 이렇게 돼. 그럼 뭐 이거 뭐 36이니까 이렇게 지우고 V0 이렇게 지우고 그지? 그럼 이렇게 한번 써볼까? V 제곱 마이너스 9 V0 제곱은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됐지 그지? 그러면 V0 마이너스 36? 이게 6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가 6V0 이렇게 돼야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V 제로의 제곱. 그 V 있는 건 좌변은 다 넘기고 V 제로만 있는 건 다 우변은 넘겨. V 제곱 마이너스 6V 제로는 얼마? 9V 마이너스 0의 제곱. 마이너스 9V 제로의 제곱 이렇게 되면 V로 묶어가지고 V 마이너스 6V 제로는 마이너스 9V 제로 제곱 뭐 이렇게 되네, 그치? 이거 엄청 들어. 여기서 V0라고 하는 값이 일종의 뭐야? 상수지. 네. 일종의 상수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요거를 내가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 V제곱 마이너스 6V0의 V 그 다음에 더하기 9V0의 제곱은 0. 방정식. 그건 2차 방정식 꼴이지. 그리고 2차식 완전 제곱 꼴이지. 어떻게 돼? V 마이너스 3V0의 전체 제곱은 0. 그러니까 V는 3V0. 살짝 지금 거짓이. 굉장히 아주 그냥 의로워. 아직 우리 친구들이 2차 방정식과 친하지가 않은 거야. 그게 아니라 저거까지 딱 해놓고 그 X끼리 한 다음에 나눈다는 생각을 해서 A까지 하니까요. 왜 여기서 나눠야 되는 거냐면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A 보여주기 넣었다고. 미지수가 많으니까 나눠주게 되면은 쓸데없는 미지수가 다 소거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네 나중에 다른 뭐 수학 문제 풀 때도 그렇고 미지수가 너무 많은데 꼴이 비슷한 꼴로 되어 있으면 나눠보기도 하고 해봐. 그럼 미지수가 소거가 되잖아. 소거가 되니까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지. V는 3V죠.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와. 38번은 해결했어? 근데? 안 했지. 안 했죠. 39번도 안 하고 40번도 안 하고 41번도 안 하고 다 안 했지. 34번에서 멈췄어요. 34에서 멈췄다고? 제 시간 34분 멈췄어요. 아니 34가 그렇게 어려웠어? 아니 제가 이렇게 풀면 엄청 쉽거든요. 근데 EAS는 V0 마이너스 V0 제곱이랑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S로 막 연립하고 그러니까 그 되게 복잡한 과정을 더 함으로써 계속 미지수가 생긴단 말이야. 그 미지수를 자꾸 소거를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정리 다 됐어? 정리 다 하고 이거 오른쪽 것도 정리할 거야 이거? 다 되면 38번 봐. 38번. 얘도 아까랑 유형은 비슷해. 유형은 비슷하고 이제 조금 묶여져 있는 것만 다르게 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뭐 물체가 하나가 더 매달려 있지만 더 매달려 있으면 어려워진 거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귀찮아진 거다라고만 생각해봐. 어찌되었건 물체에 작용하는 힘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 그걸로부터 우리가 질량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란 말이야. A라고 하는 애가 매달려 있는 상황 그리고 갑자기 실이 끊어진 상황이란 말이지. 맞니? 그러면 일단은 언제 실이 끊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 2초일 때 끊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 2초일 때 B의 속도가 달라졌거든, 가속도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끊어지기 전의 상황하고 후의 상황을 생각을 해봐봐. 자, 끊어지기 전의 상황 위에다가 나타내고 끊어진 후의 상황 아래에다가 나타내볼게. 끊어지기 전 상황은 A라는 애가 그냥 대충 그릴게. 이렇게 끌어 올라가가지고 여기 B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C 이렇게 있어. 얘가 지금 B의 질량은 3kg이다라는 말밖에 없어. 3kg이다. 그 다음에 A의 질량이랑 C의 질량 비교했을 때 C의 질량이 크다라는 게 있지. 큰 놈을 그냥 대문자로 써. 작은 놈을 스몰 이렇게 써.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속도를 찾아보자. 가속도는 얼마야? 가속도는 2초일 때 끊어지기 전 2m/제곱세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 녀석의 가속도 2, 여기도 가속도 2, 여기서 가속도가 2니까 요 녀석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은 얼마? 6 뉴튼. 그럼 여기는 얼마?
질량이 m이고 얘는 가속도가 2니까 2m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여기는 2 스몰 m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끊어진 다음에 이제 누구랑 누구만 보면 될까? 끊어진 다음에는 뭐 그냥 B하고 C만 보면 되는 거지. 야, A는 뭐 볼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만 봐. 그럼 얘가 이렇게 가지, 그지? 가속도가 이번에 얼마야? 가속도가 4m/s. 그럼 요 녀석한테 작용한 이제 R자임이 얼마인 거야? B한테요? 응. 그 12. 2에 3kg이잖아. 3, 4, 12N. 12N.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4M. 4M. 이렇게 된 거야.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고, A와 C의 질량은 얼마인가?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10이다. 이런 보기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 얘의 질량하고 얘의 질량을 찾아내야 돼. 그러면 지금 B라는 애한테 작용하는 R자 힘이 지금은 얼마야? 이제 6N이지? 그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찾아지는 거야? 원래는 작용하는 힘을 다 구한 다음에 뭐 했었어? 각각의 R자 힘 구해가지고 했었잖아. 그러면 자, 요거 세 개의 물체에 대해서 일단은 얘 아래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얘 윗방향으로 요거 장력 1이라고 하자. 그 다음 얘는 그러면 반대 방향인 그치? T1. 그 다음 얘 T2. 그 다음에 얘 T2. 그 다음에 얘 라지 mg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밑에 있는 녀석은 이제 여기 장력은 달라졌을 거야. 왼쪽에 물체가 없어졌으니까. 요거 T3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이 T3지. 요거 아래 방향으로 그냥 mg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 식이 나오는 게 일단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면 벌써 답이 하나가 나와. 아하, 이거다. 그지? 자, 일단은 T3라고 하는 애가 12N이다 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C에 작용한 R자임은 라지 mg 마이너스 T3는 4m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와. 그런데 우리 이 G가 그냥 얼마냐? 10이란 말이야, 10. 그러면은 10은 뭐야? 그러면 6m은 T3니까 12N, 라지 m은 2kg. 뭐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지. 그지? 응, 하나 나왔어. 자, 그럼 이제 나온 거 이제 2번에서 그거 찾은 거니까 1번에서 찾아봐. 1번에. 자, 1번에서 전 A에 작용하는 R자임 얼마라고 하면 돼? T1-mg. 맞아? 그게 2m인 거지. 그지? 근데 G를 이제 그냥 계속 10으로 쓰자. G 어차피 10이니까. 여기 지워. 그럼 얼마야? 10m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 거야? T1은 얼마다? 12m이다.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R자임 얼마야? T2-T1이지? 맞지? 자, T2-T1이야. 는 얼마야? 6N이야. 6N. 그 다음에 C에 작용하는 R자임 얼마야? 질량 2kg 찾았잖아, 이제. 2 곱하기 G잖아. 근데 G를 10으로 그냥 쓰자 그랬지. 그럼 몇 뉴턴이냐? 20N이지, 20N. 에다가 빼기 얼마? T? 2 해야지, 2. 는 얼마? 2m이잖아. 얼마야? 이제 요거 그냥 슉 하니 다 더해봐. 그러면은 T1, T1, T2, T2 다 주어지. 그지? 그러면은 20-10m은 우변만 쫙 더해봐. 그럼 얼마야? 10 더하기 2m 이래 되는 거잖아. 맞지? 응. 그리고 뭐 이것만 넘기면 되겠네. 12m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m은 1.2kg 이렇게 나오냐? 그럼 A와 C의 질량이 다 구해졌지?
아, 이게 그냥 어려워는 보이잖니? 어려워는 보이는데 그냥 전과 후로 나눠가지고 우리 운동 방정식을 푼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정리했던 게 뭐야? 이제 힘을 다 나타내고 합성을 한 다음에 알짜 힘은 얼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었지? 그거 열림만 하면은 답이 나온다니까? 맞지? 자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있어? 딴게 없습니다. 딴 게 없습니까? fun기 없어서. 무엇이라고? fun기 없다고? fun기 늦는데요? 응? fun기 늦는데요? 아니야 오늘 안 올 거야. 안 오네요. 안 온대. 집이 멀다고 안 온대. 양아치 새끼. 진짜. 망고. 네, 일단은 좀 더 풀어봐. 좀 더 풀어봐.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두 가지. 운동량과 충격량. 자, 근데 이 운동량과 충격량도 앞에 있는 뉴턴 운동 법칙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뉴턴 운동 법칙을. 그럼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물리량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는 물리량 어떻게 표현하는가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일단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할 때 얘는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할 거야, 속도. 근데 여기서 질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뭘 가지고 있지 않아?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지. 그 스칼라 양이었단 말이야, 스칼라. 근데 속도라는 애가 벡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칼라에 벡터 곱하니까 얘가 벡터량이 되는 거고 그 벡터의 방향은 누구 따라가는 거야? 속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뭐를 결정해 준다? 운동량의 부호를 결정해 준다. 다르게 얘기하면 속도의 방향이 운동량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단위를 보면은 질량은 표준 단위 킬로그램 쓰고 속도는 미터 퍼 세크를 쓰니까 운동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 이렇게 나타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말 그대로 얼마나 운동량이 변했는가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뭐 얘 운동량을 기호로 쓰면 P 그 다음에 질량은 M 속도를 V 이렇게 썼을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있으면 처음에 물체가 가지고 있던 운동량을 빼가지고 계산하는 거다. 그러면은 P 나중이라는 거는 그냥 질량에다가 나중 속도 곱하는 것이고 처음은 그냥 뭐야? 질량에다가 처음 속도를 곱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거를 질량 M으로 묶어버리면 V-V0 이렇게 되는 것이고 V-V0라는 거는 그냥 델타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와 관련이 있다?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속도 변화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속도 변화라는 거를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지? 속도 변화라는 거는 얘가 가속도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뒤에 가서는 이게 이제 가속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가속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건 알짜 힘과도 관련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밑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부분을 들어가 보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후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자,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뉴턴 운동 제3법칙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야. 3법칙이 뭐야? 작용 반작용이잖아. 그러면은 자, 두 물체가 충돌을 한다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물체하고 B라는 물체의 충돌을 나타내면 A라는 물체가 B라는 물체와 충돌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똑같지.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도 똑같고 서로 주고받는 충돌하는 시간도 똑같게 나타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는 충돌 과정에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라 두 A, B 물체의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둘이 서로 때리면서 작용하는 가속도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지. 자, 요거 그대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 A가 B를 때리는 거는 오른쪽 방향으로 때리지. 그지? B가 A를 때리는 거는 왼쪽 방향으로 때리지. 그 왼쪽 방향으로 때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F라고 해봐봐. 그러면은 이때 요 F하고 마이너스 F 그냥 방향만 다른 거고 크기는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A에 작용하는 R자임. 그냥 마이너스 F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 마이너스 F는 질량에다가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근데 그 가속도를 우리 마이너스 A라고 하자.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요거 A의 질량이야.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R자임.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F야. 그지? 요거 A라고 합시다. 는 질량 MB에다가 가속도 A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일단 가속도라는 건 근데 어떻게 쓸 수 있어? V0 플러스 AT. 가속도는 뭐야? 그냥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이거잖아. 시간 따른 속도 변화량. 얘 그러면 이렇게 써봐봐. MA에다가 마이너스 A 대신에 마이너스 AA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 T분의 그지? 마이너스 T분의 V 마이너스 V0. 여기 뭐 각각 다 A가 되겠지. A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MB에다가 T분의 VB 마이너스 VB0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 두 값이 어떤 거야? 크기가 같고 방향만 반대로 뒤바뀐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이제 같다라고 놓기만 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지. 맞아? 자, 이거를 그냥 크기가 같다라고만 두면 얘하고 같다. T분의 MA에다가 VA 마이너스 V A 위에다 써야 되겠네. 이렇게 뭐랑 MB에다가 T분의 VB 마이너스 V0B. 이거 두 개 같다. 이렇게 놔두면은 어쨌든 T라는 랑은 그냥 소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A의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차이. 운동량 변화량. 그지?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B의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B의 운동량 변화량. 그러니까 두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 어떻다라는 거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앞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지? 자, 그러면은 봐봐. 요거를 식을 살짝만 정리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왼쪽에 좌변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에 MAVA 플러스에 MAV0A 이거지. 우변은 MB에다가 VB 마이너스 MB에다가 V0B 이거잖아. 제로항을 다 좌변으로 넘기고 그냥 우변을 다 넘겨봐. 그러면 좌변은 뭐가 나와? MA에 V0A. 우변은 이제 좌변 맞아 쓰면 MB에다가 V0B. 우변은 MA에 VA가 나오고 더하기 MB에다가 VB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요게 뜻하는 건 뭐야?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과 충돌하기 전에 B의 운동량 합이고, 이거는 뭐야? 충돌한 후에 A와 B의 운동량 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 전체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 전체량이 어떻다? 같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뭐 오른쪽에 보게 되면 물체가 결합하는 경우든 분리되는 경우든 어쨌든 둘 다 동일하게 충돌하기 전과 후의 운동량 총합이 같다라고 놓고 풀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자, 기본적인 원리가 이건 거고, 36쪽에 넘어가면 충격량. 물체가 충격을 받은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고, 얘는 충격을 받았다. 충격량.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는 힘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지? 그럼 충격을 얼마나 세게 받았느냐를 나타내는 게 충격량인 거잖아. 얘는 간단하게 그냥 작용한 힘에다가 그 힘을 받은 시간, 요 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요 힘이라고 하는 거 단위 뉴턴이고 시간은 세크니까 이 녀석의 단위는 뭐가 나오는 거야? 뉴턴 세크가 나오는 건데, 이 뉴턴 세크라고 하는 단위를 다시 살펴보면 뉴턴이라고 하는 거 힘이잖아.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이지.
그럼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랑 똑같은 거야.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랑 똑같은 거에다가 S 한 번 더 곱하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운동량과 단위가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충격량이랑 운동량이랑 뭔가 관계가 있다 이런 거지. 그냥 다시 보면 힘을 가했기 때문에 힘을 가했으니까 뭐가 발생하고 가속도가 발생하고 가속도가 발생하니까 속도의 변화가 생길 테니 운동량의 변화도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I라고 쓰면 힘을 F라고 쓰고 시간을 T라고 쓸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뉴턴 운동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식을 살짝만 변형을 시켜보자는 거야. 자,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힘이라고 하는 거는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였어.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가속도에다가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가속도라는 건 또 다르게 어떻게도 나타냈어. T분의 V-V0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야. 그럼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나오지. 질량에다가 뭐의 곱으로 나타낸다? V-V0의 곱으로 나타낸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뭐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충격량하고 뭐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요거를 좀 더 간단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어떻게? 두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고 충돌한 시간이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고 부호는 반대고 얘의 운동량 변화량이랑 얘의 운동량 변화량이 어떻다? 같다.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 그래서 보존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좀 더 쉽게. 그지? 자, 그래서 충격량하고 운동량 변화량 관계 정리한 게 밑에 다 나와 있어. 자, 그거 가지고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힘하고 시간을 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힘하고 시간의 그래프에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길아, 일어나 그냥. 너무 일어나면 저 카메라 다 가리니까 저 옆으로 가서 일어나. 마탱이가 갔어 지금. 그래서 충격량 그래프에서 힘 시간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가 충격량을 나타낸다. 그래프의 모양과 관계없이. 그래서 종 형태든 아니면은 얘처럼 뭐 직사각형 형태든 아니면 삼각형 형태든 다 상관없고 그냥 뭐가 밑넓이가 충격량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과 같이 힘이 점점점 강해졌다가 약해지는 경우에는 힘의 세기가 일정하지가 않은 거잖아. 그때 동일한 충격량을 주는 일정한 크기의 힘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구하면 돼? 눈 감고 찾아야 돼. 응? 눈 감고 찾는다고? 중간 거 찾아야 돼. 중간 거 찾는다고? 예를 들어서 충격량이 30 뉴턴세크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힘을 받은 시간이 10초야. 그럼 면적이 이거니까 뭐 중간값이라고 해봐. 뭐 이 정도 된다 그러자. 그지? 요걸 F라고 하면 요 F라고 하는 힘이 10초 동안 작용했을 때 30 뉴턴세크의 충격량을 받는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3 뉴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충격량은 평균적인 어떤 힘 에다가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이 평균 힘을 다르게 뭐라고도 한다? 충격을 받은 힘, 충격력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충격량을 이용하는 거,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크거나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 커지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량 변화가 커진다. 그래서 예시들 보면 운동 경기에서 충격량 이용하는 거, 사람이 낼 수 있는 힘, 사람이 낼 수 있는 요 힘은 한계가 있잖아. 근데 공을 더 빠르게 보낸다라든가 멀리 보내야 되는 거니까 운동량 변화를 크게 해줘야 되지. 충격량을 크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힘이 같을 때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지. 그래서 팔로우스루라는 행동을 다 하는 거고, 행동을. 그 다음에 포신이 긴 대포도 마찬가지야. 포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포탄이 날아가는데 힘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더 충격량이 커질 거고 그에 따라서 더 빠른 속도로 포탄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충격량 이용 왼쪽에 있는 내용은 뭐다? 힘이 같다면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고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안전장치 나오는 거는 안전해야 된다는 건 뭐야? 안전해야 된다라는 건 다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 다치는 건 힘과 관련돼 있지. 어떤 특정한 힘보다 큰 힘을 받게 되면 다치고 어떠한 힘보다 작은 힘을 받으면은 다치지 않는 거고. 여기서는 안전장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충격을 받는 양, 충격량이 일정할 때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기준 잡아. 충격량이 일정할 때 뭘 줄여야 되는 거야? 힘의 크기,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럼 식으로만 확인해 보면 충격량 I는 힘 F 곱하기 시간 T니까 충격량이라는 I가 일정할 때 힘을 줄이려면 뭘 늘려야 된다? 요 T라고 하는 시간항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동일한 충격을 받는다면 시간을 늘려서 평균적으로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거다. 그래서 자동차의 에어백이나 범퍼, 안전모, 공기안전 매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푹신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는 거잖아. 뭐 범퍼 같은 경우에는 찌그러지는 소재로 되어 있는 거고 플라스틱으로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감소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요 그래프 위에 나와 있는 거 어쨌든 힘과 시간 그래프니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충격량이잖아. 그치? 충격량이니까 요거 가지고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요거만 하나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와도 같이 나오냐면 우리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 있지? 그런 거랑 같이 나올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 질량이 2m 물체가 있으면 둘 다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유낙하라고 하는 거는 오로지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인 이런 애들이잖아. 그러면은 자 중력 받아가지고 떨어질 때 물론 힘의 크기는 다르지. 힘의 크기는 얘는 mg고 얘는 2mg고 그지? mg고 2mg의 힘을 받지만 가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요 녀석들이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도 똑같고 이동한 거리도 똑같고 떨어져서 멈추기 직전 속도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얘가 아래 방향으로 V의 속도면 얘도 아래 방향으로 V의 속도야.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을 보면은 얘는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이 질량 m의 속력 V니까 mV가 되는 거고 요 녀석은 2mV가 되는 거지. 근데 충돌한 후에 운동량을 보면은 둘 다 멈출 테니까 0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mV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2mV가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충격량도 누가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질량이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충격량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한 가지 알아두고 질량이 같은 경우에는 얘네 둘이 충격량 똑같게 나온다. 요 질량이라는 항을 자꾸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운동량을 구할 때 질량이라는 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량이 다른 물체에 대해서 충격량을 계산하시오라는 것들이 간단하게 나온다 그러면 질량항을 꼭 기억을 하면서 해라, 현기라. 죽겠다. 나도 죽겠다.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야. 자, 7번, 39페이지 7번 들어가 봐.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 m인 나무도막의 질량 스몰 m인 화살 두 개가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날아와서 차례대로 꽂혔다. 두 번째 화살이 꽂힌 직후의 나무도막의 속력은 그러면은 이거는 뭘 이용해야 되는 걸까? 운동량 보존을 이용합니다. 운동량 보존. 자, 처음에 운동량 화살은 얼마? MV 화살 두 개지? 나무는 얼마? 나무는 제로. 자, 충돌한 후에, 즉 두 번째 화살까지 다 꽂힌 후에 속력을 V 대문자로 해보자. 질량은 얼마야? 2m 더하기 라지 m 이렇게 되지 않니? 네. 그치? 그러면은 충돌 전이랑 충돌 후랑 어떻다? 같다. 그러면은 대문자 V는 뭐야? 2m 플러스 라지 m 분의 2mv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이게 되는 거야. 몇 번이니?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운동량 보존만 적용하면 그냥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 그지? 자, 쭉쭉 넘어가가지고 기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실전 문제 쪽으로 가보자. 자, 실전 문제 쪽에 3번 한번 봐봐. 3번. 경기라, 자꾸 깨려고 해라. 응? 찾아지 말고.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C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각각 V, 4V 일정한 속력으로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건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와 C가 동시에 B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서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B와 C의 질량은 M으로 동일하고 그때 A의 질량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요 녀석 일단은 운동량 보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왜 운동량 보존 생각해야 될까? 아, 충돌했잖아. 그치? 충돌을 안 했으면은 뭐 보존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충돌했으니까 보존 생각해봐. 자, A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해봐. A의 질량을 라지 M. 그럼 충돌 전의 운동량은 얼마야? 일단 A는 4mV지. B는 얼마? 지금 충돌 전 얘기하고 있어. B의 운동량 0이지 뭐. C는 마이너스 mv라고 돼. 마이너스 mv. 왼쪽 방향이니까. 그다음 충돌 후에는 뭐 어쨌든 속도가 다 v잖아. 그럼 얘는 mv, 얘는 mv, 얘도 mv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세 개 더한 값이랑 이거 세 개 더한 값이랑 같은 거야 그냥. 그러면 얼마야? 4m 라지 v 마이너스 스몰 mv는 mv 플러스 2mv 이렇게 되는 거잖아. 라지 m 좌변 넘기고 스몰 m 우변 넘기고 v 다 소거해버려. 그러면 얼마야? 3m은 3 스몰 m. 뭐 라지 m은 스몰 m. 그러니까 똑같네 질량이.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인데 너는 뭐야? 뭐 어딜 펴놓고 끄떡끄떡거리냐. 이거 아니에요? 그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47페이지 3번 하고 있는데. 47페이지 3번이라고요? 일어나 이 새끼야. 아, 허리 아파요. 허리 아프니까 더 일어나야지. 지금 어떻게 더 아파요? 응? 어떻게 더 아파요? 확만 진짜. 자 15번으로 들어가보자. 50페이지 15번. 조금 어렵다 이거.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일직선상에서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2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그림 나는 A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A와 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야. 자, 그럼 일단은 A가 B랑 언제 충돌하겠니? 이제 딱 만나면 그러니까 만나는데 몇 초 걸릴까? 위치가 10m니까 5초 걸리겠죠. 속도가 2m/s니까 5초 걸리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뭐 여기를 뭐 10 B는 파란색이네. 이렇게 일정하게 가다가 야가 갑자기 확 튀어가지고 여기 20까지 가는 거죠. 그지? 위치가 20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쭉 튀어가지고 이렇게 쭉 와서 여기 이제 35초일 때 위치가 0이 되는 거예요. 기준선에 오는 거야.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애는 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그지? 그리고 25초가 되는 시점에 쫙 해서 이렇게 여기가 25초가 되는 시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여기 요 시점 몇 초라는 거야? 요 시점. 요 시점은 이제 A하고 B가 만나는 시점이잖아. A하고 B가 만나는 시점이니까 몇 초야? 5초. 왜? 얘가 2m/s인데 10m 갔잖아. 자, A가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처음 B와 충돌한 시각 T 몇 초? 5초. 일단 답은 하나 나왔어. 그 다음에 B의 질량과 A의 질량의 B 이런 거 물어봤지. 자, 일단은 요 A라고 하는 애 몇 초 만에? 20초 만에 10m 이동했지. 그럼 A의 속력이 나오네. A의 속력. 이거는 이제 충돌 후가 되겠지. 충돌 후 A의 속력이 나오는 거야. 얼마? 응? 20초 만에 10m니까 0.5지 뭐. 자, 마이너스 붙여주자.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B는 B. 자, B는 여기서 뭐 이렇게 가는데, 그지? 뭐 얼마인지 모르겠어. B라는 애는 어쨌든 요 시간 동안 속도가 10 이동거리 10변했어. 그 다음에 요 시간 동안 20만큼의 변이가 생겼어. 자, 그러면 여기서 A와 B가 충돌한 거는 여기서 충돌한 거지, 여기서? 그럼 이때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이 어떻다? 같다라는 게 나와야 되지 일단. 그럼 일단 A의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일까? A의 운동량 변화. A 충돌 전, 충돌 후 운동량 변화량. 자, A 충동량 운동량 얼마였어? 충돌 전에. 질량을 그냥 MA라고 하면 돼. 속도는 얼마였어? 2m/s였잖아. 그러면은 EMA야, EMA. 충돌 후는 0.5, 마이너스 0.5 됐잖아. 그럼 마이너스 0.5 MA. 그럼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라고 하면 돼? 나중에서 처음 빼면 되잖아. 얼마? 마이너스 2.5 MA. 자, B라고 하는 애는 충돌 전에는 얼마였어? 0. 그러면은 충돌 후에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가 2.5 MA가 돼야 되지. 크기가 똑같고 부호가 반대로. 그럼 요 녀석, 요 속도를 내가 VB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다가 뭐라 쓰면 돼? M, B, V, B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거랑 그냥 똑같은 거지. 이거랑 그냥 똑같은 거야. 자, 우리가 요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A와 B의 질량비 구할 수 있지. 요것만 찾아내. 요거는 어디서 찾아내야 될까? 이 뒤의 상황은 지금 해석 안 하고 있잖아. 이 뒤의 상황 가지고 찾으면 되겠지. 그지? 자, 문제에 또 다른 조건이 있나 봐봐봐. 벽의 충돌 직후 B의 속력은 충돌 직전과 같다라는 보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때의 속력이 VB야. 그럼 이때 속력도 크기가 같아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VB. 맞아?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라. 총 몇 초야? 30초야. 그지? 30초인데 얘는 10m 갔고 얘는 20m 갔어. 그럼 우리 봐봐. 이동거리 S는 등속 운동일 때 S는 T에 비례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렇게 가는데 몇 초 걸려? 이렇게 가는데 몇 초 걸렸을까? 총 30초 중에 10초, 20초 걸린 거야 그냥. 어? 10초, 20초 걸린 거야. 속력이 같으니까, 크기 같으니까. 아니면 니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어떻게 그리면 돼? 이래 그리면 돼. 이래 봐봐. 하나는 속력이 VB고 하나는 속력이 마이너스 VB야. 왜? 이 봐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이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30m가 나와야 되는 거야. 30. 그리고 이거의 B가 얼마가 나와야 돼? 1대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당연히 시간의 B가 1대 2겠지. 그러니까 총 30초면 여기가 이제 10초 걸린 거고 여기가 이제 30초 걸린 시점. 그래서 10초, 20초 걸린 거야. 이게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찾은 거야? 속력을 찾은 거야. 얼마로? 10초 동안 몇 미터 간 거야? 10초 동안 10m 간 거잖아. 그럼 얼마야 돼? 1m/s가 나오는 거야. 1m/s가. 됐죠? 1m/s 그대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 찾아야 되는 게 MA분의 MB야? MB분의 MA잖아. MB분의 MA는 MB분의 MA는 이게 뭐야? 2분의 5니까 5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5초 5분의 2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속력을 찾는 거는 되게 다양하게 찾을 수 있어. 근데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등속 운동이란 말이야. 등속 운동. 진짜 간단한 거야. 가속도도 아니니까. 그냥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한다. 총 30초 동안, 30초라는 시간 동안 30m 갔어. 근데 얘는 속력으로 보면 일정하잖아. 속도로 보면 다르지 당연히. 속력으로 보면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 30초 걸렸을 때 이동거리 B가 곧 걸린 시간의 B다. 이렇게 해서 속력을 찾아내야지. 그러면 정답이 그냥 쉽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찾아내는 연습 자꾸 해보시고.
나머지는 문제 한번 풀어봐. 풀어보고 계속 갈까? 쉬었다 갈까? 쉬었다 해 그래. 몰라. 일과 에너지 빨리 끝나면은 7시 뭐 20분이든 25분이든 끝나는 거고, 빨리 안 끝나면은 늦는 거고. 자, 52쪽에 일과 에너지. 자, 물체에 일을 해주면 해준 일의 양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변한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물체에다가 일을 해준다. 물체에 일을 해준다. 라는 표현이 물체에게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그냥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때 일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힘을 가해주고, 그리고 그 힘의 방향으로 뭘 해준다? 이동을 해준다.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만 일을 한 거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아니면 한 일의 양이 없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자, 뭐 나란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나란한 경우, 즉 힘을 준 방향이랑 이동한 방향이랑 나란하다. 당연히 오른쪽으로 힘 줬는데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하는 현상은 일어나지는 않겠지. 물론 정지해 있는 애가 아니면 그런 상황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정지한 상황을 가정해서 정지한 물체에 내가 오른쪽으로 F만큼의 힘을 줘가지고 얘를 뭐 여기까지 끌어당겼어. 그래서 얘가 S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힘을 줬고 F만큼, 힘의 방향으로 S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그때 한 일의 양 W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그냥 단순하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단위를 보게 되면은 F라는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이거는 이동거리 미터 이렇게 되지. 그래서 단위는 뉴턴 미터라고 쓰는데, 이 단위가 에너지랑 똑같은 단위 줄이 된다. 그래서 뉴턴 미터는 그냥 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나란하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체를 여기다 정지한 물체를 그대로 두고 오른쪽 윗방향으로 내가 F만큼의 힘을 가했어. 자, 그때 이 물체가 실제로 오른쪽 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쪽으로만 갔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만 갔다. 그러면 내가 가한 힘은 오른쪽 위지만 이 힘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 이동 방향하고 나란한 성분하고 그리고 수직인 성분 둘로 분해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나란한 성분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수직인 성분으로는 이동하지 않았고 나란한 성분으로만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자, 이때 이 힘 F에 대해서 분해를 하는데 이동 방향과 나란한 거랑 수직인 걸로 분해를 하는 거야. 나란한 거하고 수직인 걸로 두 개로 분해를 하는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요 하나의 힘이 어떤 가상의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되도록 나누면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수직인 거랑 나란한 거랑. 그랬을 때 이 나란한 성분이랑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요 나란한 힘 성분 Fx라고 하면 Fx 성분은 뭐가 돼? F라는 힘에다가 코사인 세타만큼 곱한 게 되는 거지. 이렇게 코사인이니까. 맞아? 그래서 요 Fx라는 힘에 의해서 이동거리가 S만큼 생긴 거지. 그래서 한 일의 양을 계산할 때 W는 Fx 성분에 의해서 S만큼 이동했다라고 쓰면 되고, 이 값을 다시 쓰면은 Fx가 F 코사인 세타니까 Fs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세타 각이 90도다. 다르게 얘기하면 요 힘이 수평한 거, 나란한 거랑 수직이다. 이런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면은 뭐야? 힘을 가했는데 힘의 방향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나란한 방향으로의 힘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럼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란한 경우하고 나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나란한 경우는 그냥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란하지 않은 경우에는 힘에다가 나란한 성분의 힘을 계산을 해서 나란한 성분의 힘과 이동거리를 곱해서 계산을 하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물체에다가 내가 일을 해줬어. 일을 해주게 되면은 힘을 주는 거잖아.
힘을 주게 되면은 이동하겠지만 힘을 줬으니까 알짜 힘이 작용하는 거고 알짜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작용하는 거고 가속도가 작용하면 당연히 뭐가 바뀌는 거야? 속도가 바뀌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속도와 관련된 에너지 값이 운동 에너지야.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그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지에 있는 물체가 하나가 있어. 정지에 있는 물체가. 여기가 정지에 있는 물체. 정지에 있는 물체한테다가 내가 F만큼 힘을 가해가지고 뭐 S만큼 이동시켰다고 해보자. 이렇게. 여기서 S만큼 해서 뭐 이렇게 이동을 시켰다고 해봐봐. 그럼 내가 한 일의 양 W는 F 곱하기 S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자, 근데 이 F 곱하기 S라는 항을 조금만 손봐줄 거야. 뉴턴 운동 법칙에 따라서. 뉴턴 운동 법칙에 따르면 이 F라고 하는 힘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였어? F라고 하는 힘은 MA지, M 질량 곱하기 A 이거지. 그 다음에 요 이동거리 변이라고 하는 거는 뭐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뭐 이렇게 나타내도 되지만 요 S라고 하는 항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2 곱하기 A 곱하기 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맞아? 자, 요거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자, 요거 S에 대해 정리하면 S는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고 F는 MA야.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A항 소거시키면 2분의 1의 M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서 이 항을 두 개를 쪼개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근데 이 물체는 정지한 물체였으니까 처음 속도가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FS라는 만큼 일을 해줬는데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생겼지. 이게 뭐다? 운동 에너지다. 운동 에너지다. 근데 여기에서 이 F라는 힘의 특징은 뭐야? 이게 무슨 힘이야? 그냥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야? 실제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힘이야? 물체의 운동을 변화시키는 힘이지. 다르게 얘기하면 알짜 힘이라는 거잖아. 알짜 힘이 F일 때 여기다가 R이라는 말을 써주면 알짜 힘이 한 일의 양이 되겠지. 알짜 힘의 한 일의 양이 뭐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만약에 처음에 얘가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똑같이 그냥 V0의 속력으로 움직인 애라고 하면은 알짜 힘이 해준 일의 양에 의해서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이고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알짜 힘이 해준 일의 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 알짜 힘이 한 일은 그냥 힘이 아니라 알짜 힘이 한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물체에 왼쪽 방향으로 5N의 힘을 가하고 오른쪽 방향으로 3N의 힘을 가한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5N의 힘에 의해서 운동하는 것도 있을 거고 3N의 힘에 의해서도 운동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서 먼저 그냥 힘을 합성한 다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2N의 알짜 힘이 작용한다라고 계산하는 거지. 이때 이 알짜 힘에 의해서 뭐 3m 이동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알짜 힘이 한 일은 6Nm. 다르게 얘기하면 6줄만큼의 일을 한 거고 이 6줄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고 속력 V0로 운동하는 질량 M인 물체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알짜 힘 F를 작용해서 S만큼 이동시키면 W는 FS만큼의 일을 한 거고 F가 MA니까 MAS만큼의 일을 한 거고 S는 다시 정리하면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니까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만큼 일을 한 거다. 근데 요 항이 뭐가 되는 거야?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값이 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뭐와 관련된 거였어? 포텐셜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인 거잖아.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끌어당기는 인력에 의해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다.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다. 힘이니까 그 힘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드러나진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드러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끌어당기는 인력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야? 중력이잖아.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근데 간단해, 계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하나가 있어. 그럼 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당연히 아랫방향으로 mg만큼 작용할 거야. 그럼 내가 이 mg라는 만큼의 무게를 갖는 거지, 얘가. 그치? 질량의 중력과速도를 곱하면 무게가 되는 거잖아. 힘이니까. 똑같은 크기의 힘, mg라고 하는 똑같은 크기의 힘을 가하면 얘는 어쨌든 알짜 힘이 0인 상태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든 아니면 정지해 있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해보자. 그럼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올렸어. 그러면은 자 어쨌든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가해서 mg라고 하는 크기의 힘을 가해서 이 물체를 높이 요만큼까지 올렸잖아. h만큼. 그러면은 이 물체한테다가 내가 일을 해준 거지. 해준 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mg만큼의 힘을 가했고 높이 h만큼 이동을 시켰지. mg h라는 값에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때 알짜 힘은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알짜 힘이 한 일은 있어 없어? 없어. 다르게 얘기하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없는데 mgh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가해준 거야. 이 에너지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높게 올려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얼마나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기준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여기면은 높이 h지만 여기면은 높이가 h가 아니지. 그지? 기준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준 지점이 여기면 높이 얼마만큼 올라간 거야? 2분의 1 h만큼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높이가 달라지고 포텐셜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끌어당기는 힘 언제 생기는 거? 또 탄성력일 때 생기는 거. 탄성력. 물론 전기력, 자기력 이런 거에 의해서도 전자기력에 의해서도 포텐셜 에너지가 생겨. 그거는 우리가 풀어내긴 좀 어렵지만 이미 배우긴 배웠어. 어디서? 원자핵이 있으면 원자핵에 가까운 쪽, 먼 쪽, 더 먼 쪽, 더 먼 쪽, 더 먼 쪽에 각각 그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다 그랬잖아. 이게 전기 포텐셜 에너지야. 더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있는 거잖아. 그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진 않고 요거에 대해서. 그럼 탄성력이라는 힘은 뭐야? 다시 되돌아가려는 복원력이라고 해요. 복원력. 처음 상태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래서 얘는 이 탄성을 갖는 즉 복원하려는 성질을 갖는 물체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거고 얘가 변형되었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그 힘, 요 힘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야. 뭐 예를 들어서 용수철이 하나가 있는데 용수철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 이렇게 벽에 용수철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 얘가 그냥 가만히 냅두면 요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힘을 가해가지고 요 용수철을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좀 더 늘려가지고 한 여기까지. 그러니까 원래 길이는 여기까지인데 내가 여기까지 늘렸어. 그러면 이만큼 늘린 거지, 이만큼. 그지? 자, 이게 늘어난 길이야. 늘어난 길이를 변형된 길이라고 하면 그냥 델타 x만큼 늘어났다, 델타 x만큼 변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있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어디로 작용해? 왼쪽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왼쪽으로. 그치? 그럼 내가 얘를 놓는 순간 왼쪽으로 가지. 이 상황이 뭐랑 같냐면 내가 이 물체를 위로 이렇게 들었어. 힘을 줘서. 위를 들었어. 잡고 있는 동안은 가만히 있어. 놓는 순간 어떻게 돼? 다시 아래로 내려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가만히 있을 땐 가만히 있어. 힘을 줘서 당겼어. 잡고 있을 땐 그대로 있어.
놓는 순간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가지. 그러니까 요 그림을 그냥 이렇게 90도 회전하면 이거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야. 그럼 얘도 여기에 있을 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이 탄성력이란 힘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지. 움직이는 거니까,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럼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 계산은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탄성력이라는 힘은 뭐에 비례한다?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 길이가 많이 변형되면 많이 변형될수록 더 큰 힘이 들어간다고. 고무줄을 당기는데 처음에 당길 때는 힘이 별로 안 들어. 근데 당기다 보면 얘가 존나게 안 늘어나. 계속 더 큰 힘을 가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탄성력이라는 힘은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 이때 요 힘을 F탄 이렇게 써놓고 변형된 길이를 델타 X라고 쓰면 이때 비례상수를 K라고 쓸 수 있겠지. 이 비례상수 K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탄성상수 또는 용수철상수라 그래. 이 탄성상수, 용수철상수는 당연히 이 탄성을 갖는 물체의 재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고무가 갖는 거, 용수철이 갖는 거, 뭐 두꺼운 용수철이 갖는 거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힘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로부터 찾을 수 있어. 어쨌든 그냥 힘에다가 변형된 길이, 이동거리의 곱으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아래에 보면 그래프가 하나가 있지. 뭐야? X축이 변형된 길이고 Y축이 탄성력이야. 처음에 변형되지 않았을 땐 탄성력이 작용하지 않아. 근데 이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탄성력이 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맞아? 그러면 내가 요만큼 뭐 예를 들어서 뭐 1만큼 변형을 시켰어, 길이를. 그러면은 그럴 때까지 내가 해준 일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한 거,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하고 힘에다가 이동거리, 힘에다가 이동거리, 힘에다가 이동거리, 힘에다가 이동거리, 힘에다가 이동거리,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하는 이 그래프의 아랫면적 넓이까지. 그만큼 내가 일을 해준 거고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렇게 나타내서 요 면적만큼이 뭐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그냥 델타 X라고 바꿔서 써볼게. 여길 델타 X라고 하면 이때 탄성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델타 X의 K 곱한 값만큼. 그래서 얘는 K의 델타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넓이가 어떻게 나와? 요거에다가 요거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계산하는 방식, 공식은 2분의 1에 K의 델타 X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요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계산하는 거. 그러면 어쨌든 이런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얘를 잡고 있다가 놓는 순간 어떻게 돼? 점점 아래로 떨어지지.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보자.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이 알짜 힘으로 작용하는 거지. 맞아? 그럼 그 중력이라는 알짜 힘이 이 물체를 당겨서 일을 하는 거잖아. 중력이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럼 중력이라는 알짜 힘이 일을 한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변하겠네? 맞아? 얘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잡고 있다가 놓는 순간 탄성력에 의해서 당겨지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물체는 탄성력이라는 힘이 알짜 힘으로 작용하는 거잖아. 그럼 그 탄성력이라는 알짜 힘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겠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이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물체가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 얘도 마찬가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생긴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과정,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 과정, 그 과정 내용을 보는 게 이제 53쪽에 있는 내용이야. 53쪽에 들어가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고,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보존되는 일정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과 같은 외부의 힘,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거야. 공기 저항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 그 공기 저항에 의한 에너지의 손실, 로스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이 아예 없으면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E라고 썼을 때 EK 더하기 EP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내가 최고 높이의 H에 올려놨을 때 그때 물체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리고 그 물체가 아래로 굴러 떨어졌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거의 변화 양상을 보면, 자, 높이가 뭐 라지 H, 뭐 여기에 이제 물체가 하나가 있어. 그럼 이 물체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 뭐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물체가 질량이 M이라고 그러고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해봐. 기준점은 여기고 높이는 H고. 그럼 이 물체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mg의 라지 h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가운데쯤 왔을 때 높이가 2분의 1 h쯤 왔을 때는 이때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고 2분의 1의 mg 라지 h 정도 되는 거고, 운동 에너지는 이때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속도를 가지고 내가 v1이라 그런다면 얘는 2분의 1의 mv1의 제곱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 최고의 속력을 낼 수 있는, 다르게 얘기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시점,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시점에서의 속도를 내가 v2라 그런다면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의 mv2의 제곱이 되는 거다. 그럼 이때 요 두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고 역학적 에너지다.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이 값들이 다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식으로만 써봐봐. mgh는 2분의 1 mgh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이고 2분의 1 mv2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식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거 열림만 하면은 V1을 정리할 수 있고 V2도 정리할 수 있어. 정리 하나만 해봐. 요거 첫 번째에서 이거 넘기면 2분의 1 mv1의 제곱은 2분의 1 mg 라지 h잖아. 그러면 m 지우면gh는 v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그러면 v1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GH가 되는 거야. 여기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안 쓰는 이유는 뭐야? 플러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치? 마이너스는 아니잖아. 마이너스는 위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야? M 지우고 EGH가 되는 거지. EGH는 V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V2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EGH. 그럼 봐봐. 속력의 값이 절반 지나온 시점이랑 다 떨어진 시점에 대해서 속력의 비가 루트 2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속력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거 제곱으로 바꾸면 2배의 속도 제곱의 차이가 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래프화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요 mgh라고 하는 값 있지. 요 mgh라는 값은 h 높이에 비례하는 값이잖아. 그럼 아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요 포텐셜 에너지 값은 어떻게 돼? 일정하게 감소하지.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그래프가 되게 이상하게 나와 있어. 그지? 근데 그거를 조금 다른 형태로 바꿔보면, 자, 세로축이 에너지량이야. 그 다음에 가로축이 높이라고 해봐. 높이. 그러면 높이가 h인 최고점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량을 갖는 거지. 높이가 감소함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 감소할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돼. 이게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 그러면 우리 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값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만큼을 빼면, 이렇게 쓸까? 포텐셜 에너지만큼을 빼면 운동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처음에 0이고 최고점에서 최고점에서 0이고 처음에 최대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요게 운동 에너지. 그리고 그 두 개를 더한 값이 뭐다? 요게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얘는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어. 근데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조금 달라. 얘는 조금 그리기가 어려워. 왜일까?
거리가 제곱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거리가 1차식으로 들어가 있어. 근데 얘는 거리도 제곱이고 운동 에너지 속력도 제곱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제곱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봐. 1차 항이기 때문에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나겠어? 2차 함수, 2차식 형태로 나타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용수철이 이렇게 있는데, 용수철이 이렇게 있어. 용수철이 얘가 이렇게 용수철이 있는데 얘를 최대로 끌어당겼어. 최대로 끌어당겼더니 뭐 한 용수철이 여기까지 왔다고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해봐. 여기까지. 이게 최대 변형 길이라고 해볼게. 그지? 그리고 그냥 변형 길이를 델타 x라고 잡으면 이 델타 x 값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저거 한번 봐봐. 델타 x라는 값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면 자, 얘도 제 첫 번째 그림처럼 한번 그려보자. 자, 요 상태 내가 최대로 변형시켰을 이 시점에서 갖는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라고 하면 돼? 2분의 1에다가 용수철 상수 그냥 K라고 두면 K의 뭐 델타 X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지? 이때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다? 0이다 라고 하면 되지. 자, 그리고 이때 한 여기 절반쯤 왔어. 절반쯤. 그러니까 뭐 한 2분의 1 델타 X 이렇게 왔다고 해봐. 2분의 1 델타 X 이 시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얼마? 포텐셜 에너지 얼마라고 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쓰자. 다 계산하지 말고 2분의 1에다가 K에다가 2분의 1 델타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그냥 이때 여기 지날 때 속도를 얼마라고 하면 V1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다가 질량 m V1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지날 때 즉 뭐야? 처음 원래 길이, 그러니까 변형이 하나도 안 된 시점, 이 시점을 지나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이 시점을 지나갈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0이지.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지나가는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2분의 1 m V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살펴봐. 델타 X의 제곱에 비례하지. 그지? 델타 X의 제곱에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면 델타 X가 최대값일 때 에너지는 최대값일 거야. 똑같이 찍혀 여기. 근데 얘는 2차식 형태.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요게 포텐셜 에너지 변화. 그럼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돼? 똑같아. 자,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한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바뀌어? 이번에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운동 에너지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자, 용수철의 특징은 뭐냐면 팽창도 하지만 압축도 된다는 거. 그러면 최대 변형 길이와 최대 압축 길이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요 그래프를 왼쪽으로 그대로 갖다가 옮겨서 어떻게 나타내면 돼?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운동 에너지 어떻게? 이렇게. 최대 변형 길이 에너지 똑같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 그래프가 밑에 있는 그래프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시점에 대해서 찾아줄 수도 있겠지. 맞아요? 그때의 뭐 늘어난 길이를 지금 여기 책에서는 x1이라고 했고, 그 x1일 때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1의 제곱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1의 제곱이야. 맞아?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1 제곱 더하기 2분의 1 kx1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지. 요걸 가지고 이제 똑같이 앞에서 요거 푼 것처럼 식을 정리해가지고 어디 길이 얼마만큼 변형이 되었을 때 역학적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같느냐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에 어떤 거다?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서 다른 형태로 에너지가 전환된다. 자, 다른 형태로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는 뭐야? 최종적으로 항상 열 에너지? 뭐 마찰열이라든가, 그지? 등등의 에너지를 전환되지, 그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항상 열 에너지로 전환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용수철 진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잖아. 공기 저항이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해. 근데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가다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멈추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요거 적용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다 한 번씩 했던 거니까 뒤로 쭉 넘어가서 32번 먼저 보자. 32번. 60페이지 32번. 자, 오른쪽 그림은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5kg인 물체가 2m/s의 일정한 속력. 벌써 문제가 너무 조건을 많이 줘. 일정한 속력으로 내려온대. 자, 일정한 속력이 포인트야. 그 다음에 A, B를 통과한대. 그때 A와 B의 높이 차이는 2m이다.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자, 어쨌든 A하고 B가 지금 높이가 다르지, 그치? 2m 차이가 난대. 그러면 높이가 차이 난다라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고, 그지? 근데 아까 내가 중요하다고 한 일정한 속력이다, 속력이 똑같다라는 말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봐,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잖아, 분명히. 근데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다라는 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맞아요? 기억번, 운동 에너지는 A보다 B에서 크다라고 했는데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일정하다라고 해야 되지. 그 다음 니은번에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중력이 한 일. 자, 중력이 한 일이래. 그러면 중력이 한 일.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돼? 중력이라는 힘이 얼마나 일을 했느냐, 이걸 보는 거지. 자, 이 물체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이에요? 5kg이야. 그럼 5kg이니까 중력은 얼마 작용해? 10. 아니, 중력. 힘 얘기잖아, 힘. 중력.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 50이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10이라며. 아니, 중력 가속도가 10이야. 중력 50N이지. 50N의 힘이 작용해. 50N. 그럼 이 중력이라는 50N이 이 물체를 얼마나 당겼어? 2m 당겼지? 중력 방향으로. 그럼 몇 뉴턴이란 거야? 100N이란 거야. 100N. 자, 그 다음에 A에서 B로 이동한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100줄만큼 감소한다. 자, 100N만큼이 아니라 100줄이라고 해야 되지. 미안. 100줄. 그러면 중력이라는 힘이 알짜 힘으로 작용한 거잖아. 맞아? 네. 중력이라는 힘이 알짜 힘으로 작용해서 100줄만큼의 에너지를 줬대. 그럼 원래는 이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돼야 되는 거지? 네. 그지? 근데 100만큼의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없어? 왜 없어? 마찰이나 공기 저항 등으로 인해서 열 에너지나 다른 형태로 전환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은 100줄만큼의 원래는 100줄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만큼? 100줄만큼 감소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나요? 네. 2번.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7번. 62페이지 7번. 자, 62페이지 7번에 들어가면 질량이 M인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대. 자, 그 상태에서 물체가 용수철 위에 떨어진 후에 P점에서 용수철은 최대로 압축되었고 압축된 길이는 D만큼이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O에서 H만큼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하면 맞나요? 예. 62페이지 7번. 맞죠. 떨어지는 거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그리고 문제에서 마찰과 공기 저항, 충동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기억번은 일단은 맞는 복이지. 그 다음에 니은번에 P에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어. 자,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보래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자, 일단은 최대로 압축된 P 지점에서, 맞아? 최대로 압축된 P 지점에서 물체의 운동 속도는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요. 운동 속도가 얼마야? P에서? P에서요? 0이겠죠? 0이겠지.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처음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지? 이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맞아요? 맞지? 흔히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그지? 그러면 처음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근데 여기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다 전환된 걸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왜요? 기준면을 밑바닥으로 잡으면 아직 밑바닥에서 높이 얼마만큼 올라와 있잖아. 그치? 그럼 그만큼 빼야 되지. 그럼 얘는 얼마만큼 떨어진 거야? H 플러스 D만큼 이동한 거지. 그럼 그 이동한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얼마야? mg H 플러스 D. 그럼 요만큼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자, 그 다음에 O에서 P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최대 속력은 루트 2GH다 라고 나와 있어. 루트 2GH다. 네.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자, 물체의 최대 속력은 어디에서 나타날까? 딱 그 부딪히기 바로 직전. 부딪히기 바로 직전? 맞아요? 그럼 그 부딪히기 바로 직전의 속도는 얼마일까? V라 하겠죠? 응? V겠죠? 그 지금 구해야 되잖아. 네. 그 탄성력이 최대일 때, 그러니까 최대 압축됐을 때. 응? 아니. 얘가 최대한 눌렀으니까 얘도 최대한 압축이 된 거잖아요. 그게 P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 지금 물체의 최대 속력 물어봤잖아. 디귿번 보기에서. 그 안 같아요? 언제랑? 그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때랑 얘가 모든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어? 없어. 모든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 그때가 지금 속도가 최대겠지. 근데 얘는 지금 그 모든 모든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시점이 없어요. 전환되는 듯 하다가 갑자기 다시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어. 그러면은 어디에서 최대 속력을 갖게 될까? O에서 P까지 운동하는 동안. 부딪히기 바로 직전. 응? 부딪히기 바로 직전. 부딪히기 바로 직전이면 높이 H만큼 떨어졌을 때지. 네. 그럼 H만큼 떨어졌을 때는 뭐야? 포텐셜이 응. mgd고 포텐셜이 mgd라고? mg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그럼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야? mgh야.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는 그때 속력을 V라고 한다면 2분의 1에 mv 제곱이네?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야? 그러면 V는 루트 2GH가 나오는데, 맞아? 자, 근데 얘가 지금 떨어져서 낙하해가지고 여기 지금 즉 H만큼 떨어진 시점 여기서 지금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가 최대가 아니에요. 왜 최대가 아닐까?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은 되는데, 그치?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은 되는데 뭐가?
얘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하고 얘가 가지고 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일부가 전환은 되지. 전환 되지. 근데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에 변형되는 거. 처음에 변형될 때는 변형된 길이가 어때? 변형된 길이가 짧지. 점점점 길어지지. 그러면은 그때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랑 걔가 요만큼 운동하면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거야. 근데 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감소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면 어떻게 돼? 지금 에너지가 세 가지가 있거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잖아. 중력, 탄성. 만약에 얘 둘이 똑같잖아. 얘 감소하는 양이랑 얘 늘어나는 양이 똑같으면 둘 사이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는 없지. 이해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더 많이 감소하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조금 증가한대. 그러니까 100 감소하는데 얘는 50 증가한대. 그럼 나머지 50 에너지가 어디 간 거야? 운동 에너지로 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라고 확정할 수 있어? 그게 안 되지. 그럼 뭘 찾아야 될까? 얘는 뭘 찾아야 되냐면 평형 지점. 평형 지점을 찾아야 돼.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 용수철이 있지. 용수철이 지금 이렇게 있을 때에는 여기에서 지금 탄성력이 제로가 되는 평형 지점이지. 여기서 탄성력이 제로가 되는 평형 지점이야. 그지?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평형 지점을 찾아야 돼. 자, 평형 지점을 찾는다는 건 여기는 뭐야? 왼쪽으로도 탄성력이 없고 오른쪽으로도 탄성력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 아래로도 탄성력이 없고 위로도 탄성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평형 지점인 거지. 그걸 찾아야 돼. 그 평형 지점이 어디야? 여기야? 아니면 요거보다 더 위야? 아니면 요거보다 더 아래야? 더 아래가 돼야 돼. 이유는 왜? 자, 요 물체가 mg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mg로 누르고 탄성력도 mg로 밀어줘야 평형 지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더 아래 지점이 평형 지점이고 그 아래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속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야. 알겠어요? 자, 요 문제에서 얘는 눌러주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이 있기 때문에 평형 지점이 높이 h만큼 떨어진 지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아래에 있는 지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최대 속력은 루트 2GH보다 좀 더 크게 나올 거야.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 굳이 하자면 할 수는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굳이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요 용수철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변형된 길이를 x라고 해봐. 변형된 길이를 x라고 하면 얘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 가질 수 있어? 2분의 1의 kx 제곱 이만큼이지. 자, 물체의 중력, 작용하는 중력 얼마야? mg지. 그지? mg야. 자, 그러면 용수철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 나온다는 거는 탄성력이 얼마라는 거야? 그냥 k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탄성력이 kx. 자, 요 값이랑 어떻게 되는? 같아지는 시점. 같아지는 시점의 길이 x는 얼마야? kx가 mg가 되는 시점. x는 얼마가 되는 시점? k분의 mg가 되는 시점. 그러면은
자, x가 k분의 mg라고 하는 변형된 길이.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더 내려온? k분의 mg만큼 내려온 그 시점에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다.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보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 탄성 포텐셜 요만큼. 그지?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여기에 있을 때 이제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의 높이 얼마만큼 변했어? h만큼 내려오고 k분의 mg만큼 내려왔지. 요만큼. 그지?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뭐랑 같은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하고 운동 에너지 증가량하고 같은 거지. 근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얼마야? 2분의 1 kx 제곱이야. 운동 에너지는 뭐 그때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해봐. 2분의 1 mv 제곱은 mg에다가 h 더하기 k분의 mg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k에다가 k분의 mg의 제곱 이러면 되지. 요거 그냥 v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 그럼 그게 속도가 나오는 거야. 최대 속도. 응? 얘가 평형이 되는 지점이 뉘어 있을 때랑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랑 달라. 뉘어져 있을 때에는 그냥 변형이 아예 안 일어난, 변형이 아예 안 일어난 그때가 평형 지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힘으로 인해서 평형 지점이 내려가는 거야. 요거 수능 특강 문제도 하나 더 있거든.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에. 자, 8번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7번에는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되겠지. 기억 니은. 아까 P에서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mg에다가 hd 더한 거니까. 그지? 변형된 길이가 d만큼 변형됐는데 mgh만큼의 에너지 더 전환됐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봐봐. 요거식 그대로 적용해보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P 지점에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mghd잖아. 그지? mg에 h 더하기 d잖아. 그지?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근데 그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멈췄으니까 0이지. 그러니까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그대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mg h 더하기 d만큼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라는 니은번이 맞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7번은 3번이고 8번 용수철 A에 물체를 접촉시켜서 X만큼 압축시켰다가 놓았더니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서 위쪽 수평면에서 용수철 B를 최대 2X만큼 압축시켰다. 그랬을 때 A와 B의 용수철 상수는 각각 8KK인데 A에다가 동일한 물체를 접촉시켜서 2X만큼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았을 때 B가 최대로 압축되는 길이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봐야 될까? 용수철 상수가 있고 에너지 전환 과정을 먼저 살펴봐야겠지. 자, 일단은 밑에 A에 있을 때 X만큼 변형을 시켰고, 그지? 자, 그러면 문제에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서는 뭐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지. 그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떠나는 시점은 이제 뭐만 갖고 있어?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지. 그지? 그러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갖고 있으면은 못 움직이잖아. 그치? 운동 에너지다 갖고 있어. 운동 에너지. 그래서 쭉 밀고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니네가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얘가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같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가 아니라 이것까지 같이 봐야 돼.
여기 높이에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B를 압축시킨 다음에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합한 거가 똑같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거지. 그만 봐, 손톱. 봐, 좀. 자, 얘 얼마만큼이야?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 상수가 8K야. 그러면 2분의 1에 8K X제곱이지. 그러면 4K X제곱이야. 그 다음에 B가 얼마나 압축됐대? 2X만큼 압축됐다 그랬지.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용수철 상수가 K니까 K에다가 4X제곱의 2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2K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다? 2K X제곱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첫 번째 제시된 문제에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얼마나 갖느냐를 구하라고 알려준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뭘 찾아야 돼? 2x만큼 압축시킨대. 자, 2x만큼 압축시키면 이제 어떻게 돼? 2분의 1에다가 8k에다가 2x의 제곱이니까 4, 8에 32에 16k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6kx 제곱 된 애가 쭉 올라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만큼이고? 똑같이 2kx만큼 같겠지. 동일한 물체니까 질량이 똑같은. 그러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를 가져야 되겠다? 14kx 제곱 이만큼 가져야겠지. 맞아? 근데 이 물체는 일단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돼? 2분의 1에 얘 용수철 상수 k짜리지? 맞아? 변형된 길이 구해야 되지. 변형된 길이를 네모라고 해봐. 네모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이게 이거야. 그럼 k 지워. 그러면은 뭐야? 네모 제곱은 28x 제곱 이렇게 되나? 맞아요? 그럼 네모는 얼마야? 루트 28x지. 그러니까 얼마냐? 2루트 7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 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림에 주어진 조건으로 얼마만큼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느냐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을 활용하는 거지, 그냥. 그지? 그 다음에 5번으로 다시 가볼게. 5번으로.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있는 정지에 있던 물체 A가 지면으로부터 높이 h만큼 등가속도 운동에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가 V가 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같고 A가 높이 h에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이다. 자, 저렇게 말로 써놓은 거 있지. 저 말로 써놓은 거를 이제 너네가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식으로. 자, 일단 뭘 구해야 되냐면 A가 높이 h에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B 요걸 구하라 그랬지. 그리고 마찰이나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두 물체가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물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걔네들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A하고 B가 있는데 A의 운동 에너지 변할 거고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할 거고 B의 운동 에너지,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하지. 하지만 전체 양은 어때?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지. 그러면 A와 B에 대해서 이런 걸 정리할 수 있어. 감소한 에너지 총량과 증가한 에너지 총량이 같다라고. 그럼 문제에 있는 건 이제 숫자만 쓰면 돼. 자, 높이 h에서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요거 얘기하는 거지. 요거는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이다.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다. 자, 일단 증가하는 거하고 감소하는 것만 써보자. 증가하는 거 일단 누가 증가해?
A 운동 에너지 증가하지? 네.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지?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지. B 왜 지금? 둘 다 속력이 같이 빨라지잖아. 아, 같이 빨라지잖아. 같이 묶여있잖아. 네. A가 빨라지면 B도 빨라지는 거지. 얘는 증가해. 조금 증가하지. 어째도 올라가잖아. 자, 근데 여기서 두 물체의 질량이 어때요? 두 물체의 질량 같. 속도 변화 같. 질량 같, 속도 변화 같, 뭐가 같? 운동 에너지 변화 같. A 플러스 1이라 그래. 플러스 1이라 그래. 1씩 증가했다고 해.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면은 뭐래?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이다 라고 돼 있지. 얘네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곧 나중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운동 에너지의 증가의 2배래. 그럼 얼마야 이게? 0.5 증가. 증가한 게 합이 얼마? 2.5. 감소한 게 2.5.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지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몇 대 몇이야? 5대 1. 이렇게 되는 건가? 맞아?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잠깐만.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A가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이다. 지금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야 이게 바뀌었다. 그지? 네. 이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요걸 2로 해야 되지? 네. 이렇게 해야 되지?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러면은 얼마? 이것도 바꿔야지 참. 왜 이러냐? 4. 그지? 그럼 2대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얘는 사실 다 구할 수는 없어. 그지? 다 구할 수는 없는데 굳이 구한다 그러면은 지금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mgh지. h만큼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mv 제곱이고. 그러니까 숫자로 적을 수는 있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B도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mgh가 되는 거고. 근데 요 녀석에 대해서는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그래놓고 지금 이거하고 이거 구하라는 거지. 그지? 그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면은 증가한 거 요거 3개 하고 감소한 거 요거 하나 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하면 2mv 제곱은 mgh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mv 제곱은 얼마다? 2분의 1 mgh가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mv 제곱은 2분의 1 mgh니까 2분의 1 mgh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대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다 구해서 하려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니까 전체 에너지 감소량하고 증가량하고 같다라고 두고 풀면 된다는 거지. 실전 문제는 뭐 몇 개 없으니까 뒤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10번 가면 10번은 이제 마찰이 있는 구간이 있어. 마찰이 있는 구간. 그러면 마찰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에너지의 로스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체가 쭉 내려와가지고 마찰이 있는 구간 BC를 지나서 D까지 갔대. 그랬을 때 H1 대 H2는 몇 대 몇인가 라고 나와 있고 문제를 잘 읽어보면 높이 H1인 지점 A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이 작용하는 BC 구간을 지나서 수평면으로부터 H2인 높이 D 지점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B 지점에 정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 에너지를 잘 보면 자 A 지점에서 포텐셜 에너지 최대지.
쭉 내려와서 운동 에너지가 최대야. 그리고 B에서 C를 지나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 감소했어. 그리고 쭉 와가지고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면서 D로 왔어. 그리고 다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어. 그래서 C 지점까지 왔어. 그 다음에 C에서 B 가는 동안 에너지가 0으로 감소했어.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문자로 한번 나타내 볼게.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mgh1이지. 맞아? 자, 그러면은 여기 B를 지나기 전까지 얘가 가지고 있던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야? mgh1이지. 자, BC 구간을 지나면서 마찰력을 F라고 하면 그리고 이동 거리를 S라고 하면 FS만큼 에너지의 감소가 생기는 거지. 마찰력이 한 일이니까 FS. 그러면 mgh1-fs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운동 에너지가 D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와 같을 거야. D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근데 뭐야? mgh2지. 일단 식이 하나가 나온 거지. mgh1-fs는 mgh2다라는 거. 그리고 그 mgh2의 포텐셜 에너지를 가진 애가 쭈르륵 와가지고 여기 지나면서 똑같은 fs만큼의 일을 받았더니 0 된 거지. 그럼 두 번째 식은 뭐야? mgh2는 fs 이거다. 그지? 그러면은 뭐 이거 넣으면은 얼마야? 얘는 얘가 EFS지. 그지? 그러면은 이거 대 이건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그럼 높이 B가 2대 1인 거야. 답이 그래서 2대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3번.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이나 13번. 13번에 너네 악몽이 떠오르지 않니? 제일 그지 같은 거. 응? 그래서 화장실 가도 돼요? 13번에 악몽이 떠오르지 않냐? 그지? 실전 문제를 제외하고, 아니 실전 문제도 다 해봐. 웬만하면. 못하면 다음 주에 같이 하면 되니까. 못하면 다음 주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제 특강 문제 21학년도 요거 문제 요거를 보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